만약에 소장에 트러블이 잦은 분이라면은 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피부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아토피였던 친구는 계속 아토피로 살지 않을 수 있고, 또 아토피가 없고 내가 전혀 피부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피부 상태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의 건강한 피부라고 하면 피부의 수분 보유량은 이제 20-30%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토피 같은 이런 피부의 상태는 세라마이드의 부족과 세포 간 지질 물질,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인지질의 부족으로 이제 표피세포가 벽돌층을 단단하게 쌓지 못해서 표피를 이제 재료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 내지는 인지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지질이나 이제 세라마이드를 파괴하는 어떤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다, 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대항하는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와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필요한 원료가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단계에서는 그쪽으로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쨌건 부족한 원료가 생겨나거나, 그러면 이 표피가 방어는 해야 되겠고 원료는 부족하니까 이 표피를 마구마구 대충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엉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단단한 구조를 쌓지 못하고 급하다 보니까 엉성하게 마구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표피에 이제 크랙이 간 상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피부의 방어력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항원 물질이라고 하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이제 문제성 물질들에 대해서 꽃가루라든지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이런 물질 같은 것들이 닿게 되면은 당연히 피부의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닿으면 그것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가려움, 진물, 홍반,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문제성 피부예요. 이렇게 방어력이 떨어지게 된 피부는 이 바리게이트를 더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각질 세포를 만드는데 굉장히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부는 과각화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인 친구들이 피부가 착색이 되어 있고 거북이 등딱지처럼 좀 딱딱한 피부들을 보이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각화 피부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인설화되어서 이제 하얀 가루 같은 것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피부가 결국 피부 겉면을 이루게 되면 피부가 가진 특유의 이런 부드러움은 좀 없어지시고 딱딱하고 변색되고 울퉁불퉁해지고 2차 감염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성 트러블 피부가 되는 겁니다. 자, 핵이 없는 죽은 세포인 각질세포는 그 내 피부의 수분 보유량을 결정하는 천연 보습인자라는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미노산은 당연히 물과 기름인 세라마이드가 잘 교반되도록, 섞이도록, 밀가루가 잘 섞이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데요. 피부는 산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미노산을 많이 가진 피부는 약산성을 띠기 좋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아미노산이 있으면 약산성을 띠는 피부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택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같은 표피세포 안에는 이제 필라그린이라는 단백 전구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라그린은 점점점 각질층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보습인자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필라그린이 만약에 결핍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피부는 당연히 아토피 피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필라그린이 부족하게 되면은 모든 피부는 아미노산을 잘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습진이 잘 걸리는 피부, 곰팡이가 잘 쓰는 피부, 그리고 약한 피부, 예민한 피부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 논문의 리뷰에서 보면은 필라그린의 결핍이 가장 높은 빈도의 아토피 유발을 일으킨다고 알려지게 됐고, 그 필라그린의 부족은 또한 알러지 천식, 결막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자, 이런 필라그린의 생성의 부족은 피부의 면에서 보면 수분 부족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리고 피부의 건조감을 일으키는 것 뿐이지만, 무엇보다 면역 체계에서 보시면 피부의 표면에는 천연 항생인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1차 방어선인 천연 항생인자들의
환경적인 설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질 세포 중에 표피의 최외곽에는 베타 디펜신이라든지 알파 디펜신이라든지 카세리시딘이라는 천연 항균 펩타이드들이 다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균 펩타이드들은 면역을 저지하는 어떤 이제 이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1차적으로 뛰어나와서 우리 피부가 감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면역 체계는 선천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장에서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청, 뇌청이라는 말도 있고, 장이 좋으면 면역력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나오는 말인데, 이런 이제 유산균에 의해서 소장에 있는 파네스 세포에서 세포만이 분비가 촉진되는 선천성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시키면서 1차적으로 항균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어떤 것이든지 이 디펜신에 닿게 되면은 세포의 벽을 파괴시키므로 세포벽이 있는 어떤 세포든지 얘네들한테 감지되게 되면은 벽이 파괴되면서 터져서 이제 사멸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펜신은 점막 조직과 장 상피라든지 우리 질의 표면들, 그리고 이제 침샘, 분해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존재하면서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가지고 항균 작용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되면서 감염이 덜하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바로 소장입니다. 이제 파네스 세포가 건강할수록 면역물질의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이런 이제 소장은 암이 굉장히 적은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뭐 때문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면역세포가 굉장히 다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장에 어떤 암이 생겼거나 어떤 트러블이 잦은 분이라면은 내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장에 있는 염증성 크론병이 발병한 환자분들의 장에서는 알파 디펜신이 잘 발현되지 않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면역 체계들이 피부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성 면역이나 전신성 방어력에도 굉장히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천연 면역 단백질인 디펜신과 카텔리시딘이라는 피부 항생 물질들은 과다한 각질 제거를 한다든지 산도가 맞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러한 피부가 바로 습진이라든지 진균에 감염됐다든지 세균에 감염됐다,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종기가 계속 난다, 이런 피부들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장 면역 부스터 같은 것들을 많이 복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텔리시딘의 합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영양소는 비타민 D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도 피부 면역이라든지 장 면역을 위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